네, 오늘은 한국의 부동 아파트 시리즈 5번째 시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시간이네요. 네, 은평구에 있는 북한산 헬스테이트 3차 아파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자에는 이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불광동이 제일 비쌌습니다. 은평구에서 불광동이 제일 비쌌었는데 지금은 네, 진관동, 그러니까 은평뉴타운이 조금 더 많이 비싸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3호선 라인에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를 많이 한 다음에 그 지역들, 뭐 녹본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뭐 북한산, 푸르지오 이런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예, 좀 그 라인들도 많이 비싸졌죠. 아무튼 지금은 은평타운이 좀 비쌉니다. 근데 이제 불광동 같은 경우는 원래 브랜드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이었었어요. 그 은평구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상위 시세를 차지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 연신내역에 그 KTX-A 노선이 생기게 되면 아마 이쪽 불광동 쪽 같은 경우는 더 아마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2016년 1월 6일에 썼던 칼럼인데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죠. 그러니까 북한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맨 뒤에 있는 뭐 인수봉이라든지 좀 이렇게 삼각봉들 있잖아요. 높은 산들 같은 경우는 구파발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잘 가는 북한산의 줄기 같은 경우는요. 요 독바이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6호선. 예, 거기서 내려가지고 보통 올라가죠. 그래서 뭐 대나문이니 쪽두리봉이니 뭐 이런 데들, 비봉이니 뭐 보현봉이니 이쪽이 다 한국 그 서울서 보이는 쪽에 있는 북한산들이거든요. 예, 그쪽을 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로 여기 있는 이제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에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기동길로 가는 게 있고요. 보통 두 가지 길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같은 경우는 이쪽 그 독바이역에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 단지이기도 하죠. 네. 지금 북한산 힐스테이트는 7차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3차하고 7차가 제일 비싼데, 어떤 평형 때는 3차가 비싸고 어떤 평형 때는 7차가 비싼데, 그냥 전반적으로는, 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7차가 조금 더 새 거기 때문에 7차가 조금 더 평균적으로 보면 비쌀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라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3호선이랑 그 6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일로에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있고 주변에 또 이 재개발 재건축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좋아질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북한산 바로 밑에 있어갖고요. 무조건 이 단지 뭐 주변을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예, 이게 건설 사업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광동이고요. 불광동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아파트가 7차, 3차. 그러니까 두 개 단지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7차는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3호선 라인에 있고요. 그래서 불광역과 연신내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3차는 여기 이제 연신내역, 불광역이나 연신역에서 6호선 간선하고, 불광역에서 선생이 됐네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여기를 오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길로 올라가는 길들이 있는데, 조용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7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쪽 동네라고 하면 3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 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2010년도에 이때 입주를 했고요. 만족도가 4.2이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고요. 매매가는 평당 2,200, 전세가는 1,200. 그래서 평당 1,000만원 차이고요. 전세가율은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전세가는 지금 이제 거의 보합세입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최근엔 좀 빠지기도 했네요. 아마 이제 새로 신규한 입주한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2호 3호선 라인이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3호선 라인이 신규한 아파트가 많냐라고 말씀하시면요. 홍제동부터 노분역까지 신규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고요. 그리고 구파발역 쪽도 많고 삼성도 많고 원흥 지축 다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매매가는 모르겠지만 전세가는 다 빠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항상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요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의 시세를 볼까요?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보합 상태인데 네. 지금 33평 같은 경우가 7억 2,500만 원 정도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되는데, 당분간 여기에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런 호재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냐면요, 요 지금 연신내역에 GTX A 노선이 생기게 되면은 요 라인에 있는 적어도 요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호재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좀 어떻게 보면 좀 상권들이 좀 재래 상권이어서 대단히 좀 이렇게 좀 어수선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되게 되면은 이 주거 지역 내에서의 프리미엄도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고, 상권에 대한 프리미엄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GTX A 노선이 언제 개통이 되는지 가지고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북부 연장이 지나가게 되면요, 이 연신내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독바이역도 하나의 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은평타운 뒷부분으로도 신분당선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 신분당선 북부연장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아마 예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가 다시 나오게 되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불광동 쪽이 훨씬 비쌌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진간동이죠. 애무탕동이 훨씬 비싸고요. 특히 이거 평균으로 보면 쌀 것처럼 보여도 요 안쪽까지 포함한 비용이잖아요. 요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진간동에서는 아마 3단지가 제일 비쌀 텐데,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힐스테이트 1단지가 어디냐면 여기죠. 진간동에서는 예, 여기죠. 이게 이제 구파발역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여기선 제일 지금 인기가 많고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가 통일로 대변인데 여기 카톨릭 성모병원이 4월 1일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병상이 무려 800병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카톨릭 병원이 개원한 것들도요, 요 통일로 라인은 다 호재다. 그래서 연신내, 불광동, 그 다음에 여기 쭉 가게 되면 삼성 신도시까지도 호재인 거거든요. 이런 이제 신도시에 종합병원 인대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설로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프리미엄을 줄 것이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